경매에서 폐차한 날은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페널티를 준다는 차원에서 폐차한 날은 밤늦게까지 똑똑하게 현장을 돌았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저자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스스로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부자초년생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사회초년생이었던 제가 처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할 때 어떤 책들을 읽고 20대의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으며 다주택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공부가 처음이신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릴 책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전하는 부동산 투자자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지 못한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은 분들은 카페에 놀러오세요. 사실 지금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부동산 시장을 떠나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떠나지 않고 실제 투자할 수는 없을지라도 투자 마인드를 장착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읽고 나서 책꽂이에 방치해 두었던 책들을 다시 꺼내어 읽어봤습니다. 책을 읽을 당시에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투자할 때는 오히려 놓쳤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처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라도 오늘 소개해드릴 책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책은 바로 청울림님이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라는 책입니다. 저는 저 자신이 의지가 약해졌다고 느껴졌을 때 이 책을 꺼내어 읽곤 합니다. 사실 부동산 지식도 지식이지만 이 책은 마인드 측면에서 더 큰 울림을 주었던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와, 이 정도로 치열하게 살아야 성공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청울림님은 삼성에서 13년간 근무하다가 39살에 퇴사를 감행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퇴사할 때 혼자가 아니었죠. 가정이 있어 두 아이의 아빠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월급쟁이로 살기 싫었기 때문에 자신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 부동산 투자자로서의 삶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월세 1,000만 원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분명 운도 좋았겠지만 절실함을 에너지 삼아 그 길을 달려오다 보니 생각보다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혹자는 좋은 시기에 투자를 시작해서 운 좋게 성공한 것이 아니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직장을 나와 투자를 시작한 시기는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은 때였습니다. 아무도 부동산을 사려고 하지 않을 때 전국을 다니면서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소신있게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이 책에서 기억에 남는 문구 몇 가지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게으름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정신없이 움직이는 사람은 고민하고 방어할 틈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부지런함으로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라는 부분인데요. 완전히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더욱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며 무수히 많은 검증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모의 투자를 하고 결과를 하나하나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확신을 쌓아갔다고 하네요. 이 문장만으로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있어 투자 초기에는 하루하루가 투자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경매에서 폐차한 날은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페널티를 준다는 차원에서 폐차한 날은 밤늦게까지 똑똑하게 현장을 돌았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저자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스스로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은 백원기님의 노후를 위해 집을 이용하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막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제대로 공부를 해보려는 사람에게 투자 입문서로서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 아닐까 합니다. 원래 이 책은 노후를 위해 집을 저축하라라는 책으로 첫 출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절판된 이후 중고시장에서 정가의 10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보고 노후를 위해 집을 이용하라라고 이름을 바꿔서 재출간을 했죠. 분명 지금의 시장 분위기와는 달리 똑같이 실현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 시장에서 적용할 만한 점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실제로 저자 자신이 투자했던 내역을 기록하여 실제 투자금으로 얼마나 들었는지, 매입한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는지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투자 필수 사회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투자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가 필요합니다. 즉 월급은 한 달 동안 써야 할 돈이 아닙니다. 수입 없이 살아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일을 하는 동안 급여의 절반을 저축해야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또한 쉽지 않죠. 그때 나의 의지로 남는 돈을 저축하겠다는 결심은 좋지 않습니다. 자동이체를 걸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돈이 빠져나가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저축을 하는 이유는 바로 투자금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금액이 12번 혹은 24번 모이는 날에는 이 자금을 그에 맞는 부동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점들이 쉬운 것이 아니죠. 하지만 저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은 목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최종 목표는 목돈을 은행에 방치하는 것이 아닌 자산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물가 상승률을 능가하는 수익을 올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물가 상승률을 능가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는 무엇일까요? 저자는 수익형 부동산만이 물가 상승률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대출을 받지 않고 내가 가진 자금 범위에서 전세를 낀 채 주택을 구입한 후 차츰 전세를 월세로 바꿔나가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전략은 쉬운 전략이 아닙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노후를 위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는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일을 하는 동안에는 착실히 돈을 모아서 1, 2년마다 소형, 주거용 부동산을 한 채씩 구입하라고 저자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챕터는 바로 빈부격차는 투자 지식이 격차라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재테크를 모르는 것이 자랑인가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투자를 모르는 것이 현명한 건가요? 만약 한 달 동안 일해서 본 돈을 한 달 동안 모두 써버린다면, 만약 한 달 동안 투자에 대한 공부에 1시간도 할애하지 않는다면, 만약 한 달 동안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면, 만약 한 달 동안 경제신문을 한 번도 읽지 않는다면 농경사회나 사회주의 국가의 국민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산다는 것은 투자의 파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다리고 도전해야 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가 선택이 아니라 숙명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잘못된 투자 상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라는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자가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죠. 내가 매입한 하나의 부동산은 내 친구이며 동반자이며 사업이며 기업이며 현금을 낳는 현금오리이며 가시를 맺는 나무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평생 보유하라고 말합니다. 정말 돈이 필요할 때가 아니면 절대 팔지 않겠다는 각오를 해야 평생 보유할 수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유한 부동산을 사랑하라고 말하죠. 부동산은 시간을 먹고 자릅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기회와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책은 바로 김원철님이 부동산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인데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 즉 대부분의 사회초년생들은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길 보내드립니다. 돈이 없다고 부동산 투자를 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물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책을 권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책의 핵심은 바로 현명한 투자자의 정석이 아닐까 합니다. 이 챕터에서는 3천만 원씩 4년간 투자하라고 말하며 전세 레버리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소액으로 전세를 낀 부동산을 매입하고 전세 보증금 상승분으로 다시 추가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자산 규모가 늘어나면 좀 더 상승률이 높은 대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양을 늘리고 그 다음에 질을 신경 쓰라는 의미이죠.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가치 있는 부동산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동산은 비싸죠. 그렇다면 그런 부동산을 사기 전까지는 투자하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양을 늘려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모은 3천만 원의 종잣돈으로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년 한 채씩 구입하기를 4년만 하라고 책에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전세 보증금 상승분 약 2천만 원으로 그와 비슷한 부동산을 다시 구입하고 이렇게 10년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단순한 투자법을 왜 사람들은 따르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부동산 하락기에는 더 높은 수익처에 눈길이 가죠. 두 번째는 부동산 하락기에는 확신이 사라지며, 세 번째 전세 보증금 상승분으로 회수한 자금을 허투루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4년 이상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하죠. 전세 투자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초반에 화끈하게 뛰기보다는 오래 달릴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참고로 전세 레버리지 전략은 갭투자와는 다릅니다. 저자는 갭투자야말로 대단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적은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점에서 갭투자와 전세 레버리지 전략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저자가 주장하는 전세 레버리지 투자는 부동산을 선정할 때 전세 보증금이 꾸준하게 상승할
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그 자산을 이용해서 꾸준히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나 갭 투자는 부동산 선정할 때 매매가가 얼마나 상승할 것이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갭 투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특정 부동산의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적다면 그 부동산의 매매가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고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책은 바로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목차를 보시면 재테크 성공을 위한 12가지 법칙, 탄탄한 재테크를 위한 상식, 부동산 투자를 위한 지침, 이러한 책 제목과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은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재테크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바로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식 또는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고수들은 보통 사람들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부동산을 보는 눈입니다. 즉 정보 해석 능력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미천, 즉 기초 자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자기 확신입니다. 여기서 특히 자기 확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자기 확신은 책 몇 권을 읽는다고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죠. 스스로 작은 결정이라도 해보고 그 결정에 대해서 자신이 100% 책임지는 자세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이 안다는 것과 결정을 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책에서는 이제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되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바로 사고의 울타리를 벗어나라는 부분입니다. 사고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언제나 왜 그러는데 왜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며 생각이 유연해지고 그만큼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기회가 눈에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재테크에서도 성공할 확률도 높아진다고 말하죠. 또한 이 책에서는 누구나 집을 사면 무조건 오래 가지고 있으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방향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전략과 일치해서 특히 공감이 많이 가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금 형성이 덜 된 사람은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갈아타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아니고서는 한 방에 크고 좋은 집을 마련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몇 개의 징검다리를 건너서 최종 목표에 다다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 스스로 만족할 만한 집에 들어설 때까지는 이를 악물고 고생할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투자 자금이 형성이 된 사람이라면 가치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무리하게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를 반복한다고 수익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 세무 감사만 받게 되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투자 환경이 갑자기 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포요님이 쓴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인사이트라는 책입니다. 책에 10년간 건설업계에 종사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죠. 특히 아포요님은 부동산 시장 데이터와 수치에 근거한 과학적 분석은 그 누구보다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를 좋아하죠. 언론에서 부동산을 다룰 때도 아파트 위주로 다루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투자를 할 때 아파트 투자로 시작하게 됩니다. 저자는 책에서 정치와 정책은 부동산의 나침반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르고 반대로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생각 말이죠. 권력과 부의 이동에 따라 부동산이 침체를 막지 않은 곳도 있을 것이고 새롭게 성장하는 곳도 생겨난다고 합니다. 강남도 처음 개발될 당시에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지역이었죠. 따라서 정치와 정책은 미래 부동산 및 권력과 부의 움직임에 대한 이정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부동산은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파트 면적,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예를 들면 국민 주택 규모, 전용 면적, 공급 면적, 2베이, 3베이, 4베이, 그리고 판상형, 타워형, 기본적인 아파트 지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전문가 아포요님은 어떤 입지의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할까요? 단, 첫 번째는 직주 근접 아파트입니다. 특히 CBD, YBD, GBD와의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의 접근성은 거리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죠. 공간적 거리보다는 시간적 거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 근접 아파트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를 가장 높게 쳐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상업지역 근접 아파트입니다. 상업지역이 근접해 있다는 것은 일단 교통이 매우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같은 상업지역이 아니죠. 유흥문화가 지나치게 많은 곳은 오히려 주거지역으로서의 선호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업지역에 얼마나 많은 금융기관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평형대가 공존하는 아파트라고 말합니다. 소형으로만 이루어진 아파트는 단지 내 고급 커뮤니티가 만들어지지 않고 주차의 쾌적성이 떨어지며 실거주 비율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사실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시장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아포유님 역시 부동산 시장의 본질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임대차 시장을 중심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는 미래 가치가 반영된 매매 가격이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흐름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죠. 매매 시장에는 주변 지역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 심리, 군중 심리 등이 섞여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해당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담고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해당 부동산 가치는 임대차 시장이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은 5권의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책의 저자분들은 이미 아주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비싸봤자 2만원 정도 하는 책으로 투자를 먼저 해보신 분,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투자 경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부동산 강의를 듣기에는 부담스러우신 분들, 부동산 시장 참여가 두려우신 분들은 책부터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